저는 그 민족문제연구소 진입파 청산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전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호라고 합니다. 우리 환경운동하시는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여쭤주신 뭔 얘기를 궁금하네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산 중에서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이 봉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 위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산 이름이 봉화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남산이라고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또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미륵산입니다. 미륵산. 익산에도 미륵산이 있는데 뭐 미륵산이 전국에 뭐 남해에도 미륵산이 있습니다. 근데 미륵산이 그런 미륵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이 금구 원평 일대에는 미륵산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륵신앙의 본향이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호남평야의 물산의 중심이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과 수탈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 이게 서울에서 양반 자제들이 관료가 되면은 가장 오고 싶어하는 데가 호남 지역입니다. 해먹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늘 수탈의 본산이 됐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원평치에 이제 기념해서 왔지만은 여기 일대가 당시에 이 구미란 전투 현장이잖아요. 이쪽 일대가 여기 앞에 평야지대가 한 달간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가지고 배가 팔다리를 물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게 당한 곳입니다. 여기와 태인의 성황산은 동학농민군 마지막 정규군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당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집강소에 들렸었어요. 집강소에 들렸는데 집강소에 가보니까 동학농민 참가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줘야 된다라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동학농민군이 독립운동 후 서훈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겠죠. 이게 내부의 어떠한 권력과는 충돌 싸움 성격도 있어야 되지만은 의세에 저항하는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1893년에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에 대분영이 꾸려집니다. 이 대분영은 청일전쟁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법제화가 된 게 1893년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제19 후비보병이 동학을 물론 다른 부대들도 일부 참가를 했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권력 대 권력, 내부 권력 대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일부의 의세와 그리고 농민들의 싸움으로 전화된 것이죠. 그 싸움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학살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대분영의 병참 총감이 가와카미 소로쿠라는 사람입니다. 그 계통도를 보면은 일본의 대분영에서 지령을 내리면은 이게 인천에 있는 남부 병천감으로 갑니다. 남부 병천감이었던 이토스케이스가 그 밑에 있는 19 보병 대대장인 미나비 고시료에게 명령을 내리는 계통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군이 분명하게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다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래서 삼면으로 포위해서
서남해안으로 토끼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차 기포 때는 이 부분은 좀 까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2차 기포 이후에는 분명하게 이제는 반에서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서운은 독립운동에 대한 서운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것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만 실제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 동학농민군에 대한 서운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뭐 오랜 기간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평 치유는 보훈 치유와 더불어서 물론 그 중간에 그 전에 서울에서 복합 상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공의당이나 아니면은 성당, 교의당, 그다음에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의사를 배격하자는 이런 벽서들이 많이 붙었지만은 실제로 이 원평치 현장 그리고 남자의 일부가 이동해서 갔던 보훈치 여기에서는 바로 반의세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평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로 동학농민군에 대한 독립운동 서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싸움들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디 가셔 여기 없어야죠. 네. 제가 옆에 같이 올라와 있던 이유는 말씀이 길어지실까봐 제가 옆에서 눈치를 주면 빨리빨리 끝내시지 않을까 했더니 지금 동학의 서운자 문제까지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동학의 마지막 남은 과제가 현재 을미전 이후에 동학분들에게만 독립운동에 어찌 보면 자격이 부여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아마 해주셔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29년 전에 원평 추회가 지금 다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면 그때는 반외색 청양 체계의 기치가 올랐다라고 하면 129년이 지난 지금 원평 추회의 목소리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문제들입니다. 우리 동네 뒷산이 파헤쳐지고 우리가 떠나간 많은 하천의 물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들을 정원에서 마시고 살아야 되는 현실들,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들이 모두 옥천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고 권익을 보전받지 못하는 농촌으로 몰려드는 산업 폐기물 쓰레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곳 원평 추회의 주제였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129년 전에 동해의 국민들이 이 땅을 외세와 야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적창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국민의 권위로서 그리고 이 땅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업 쓰레기 막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온실가스 문제로 산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뿐만이 아니고 캐나다와 미국의 산불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울진에서 얼마나 큰 불이 났습니까? 그 불길 속에서 많은 생명이 다 죽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마터라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망할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전 이후에 다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하마터라면 산불로 원전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데 있어서 지역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운동 연합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